안녕하십니까. 교주입니다. 예, 축구 성무패 30회차, 음, 어, 발매가 오늘 9시 50분에 발매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 1시부터 일요일 새벽 경기 있고 월요일 새벽 경기들이 있습니다. 요리 있는데 저, 아유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리고 2월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합수가 24 마킹입니다. 그러니까 24,000원이 되겠죠. 네, 제가 빼고 아무리 빼도 도저히 이 3마킹하고 2마킹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이걸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복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웨일즈가 지금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끈끈하고 상대팀이 득점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팀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 기술이든 수비든 공격이든 굉장히 파괴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승부를 개인 취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복식을 하시고 독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복식을 하시고 여기를 빼셔도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14경기 중에 단통으로 한 경기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킹을 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몬테네그로는 보스니아가 최근 경기가 몬테네그로보다는 좋습니다. 현재 2경기, 3경기를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몬테네그로가 그렇게 쉽게 이 경기를 내줄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지금 현재 이 경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 차이가 경기 결과를 좋은 경기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인데 이 스웨덴 또한 웨일즈처럼 굉장히 경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전통적으로 개인 기술도 그렇고 미드필드에서의 볼 점유율이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득점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긴 하지만 그렇게 단통성을 딱 가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고 아랫게 경기를 했죠. 노르웨이가 경기를 했는데 슬로베니아하고 했습니다. 근데 슈팅 수는 충분히 많이 슬로베니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제 확인 결과 80 몇 분에 83분인가에 퇴장을 한 명 당했어요. 추측 수비수입니다. 수비수인데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당하고도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노르웨이가 대략 한 20번에 가까운 슈팅을 날리고 이 슈팅이 한 20번이 아니군요. 한
열 몇 번을 날렸는데, 10번인가 날렸는데, 8번이 요 슈팅이 됐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다면 다음 전체적인 조별 순위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래 됐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홈에서 2대1로 졌죠. 이때는 홀란드 선수가 2골을 넣고 스웨덴이 1골 90분 다 돼서 따라간 경기입니다.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고 세르비아한테 1등으로 지고 슬로베니아한테 2등으로 이겼죠. 그래서 제가 요 세 경기만 봤을 때는 무승부를 제 느낌으로는 뺄 수가 없어요. 2대1도 마찬가지고 또 세르비아한테 1대0으로 졌고 여기는 1대0으로 이겼지만 이래 되면 여기 마킹이 단통승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지만 경기는 득점이 나야 됩니다. 일단은 득점이 나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득점이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선취점을 낸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을 빼지는 못하고 승무를 가는 거죠. 근데 승무를 가는데 다른 경기는 그다지 제가 볼 때는 복식을 할 만한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요 위에 세 경기 빼고는 네덜란드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이런 마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키프로스는 제가 볼 때는 5분 경기는 아마 이런 경기들은 불가리아도 마찬가지 이런 경기들은 충분히 단통이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경기는 지난 경기에서 체코가 선취점을 내고 따라가고 넣고 따라가고 하는 그 모양새로 했는데 경기 결과가 2대2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이래 보니까 그 볼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체코 지금 그 공격 전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수들이 막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스피드는 굉장히 축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체력적인 그 동유럽 그 선수들의 체력적인 그 덩치도 크고 말이죠. 거기다가 스피드도 있다면 굉장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잔패스 개인 플레이 개인 기술에 의한 잔패스 그런 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역습 같은 경우에 코너킥, 브리킥 이런 역습에 약간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선취점을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점 2대0이나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90분까지 굉장히 위험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원짜리 마킹을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2사 마킹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는 2사 마킹을 그대로 할지 여기서 추가를 더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요 밑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요 세 경기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처음에는 패패패가 나왔어요. 근데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6팀이 이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합니다. 이 6팀 전부 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도 이 입장 자체가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강팀이라고 해서 이기는 경기라기보다는
그렇다면 물론 뭐 예를 들자면 프로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에 프로테지 많네요. 근데 강팀이라고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킹이 나와야 되겠죠. 저번에 제가 처음에 했듯이 뭐 순위를 보면은 지금 이쪽이 1등이지만 뭐 잉글랜드 이런 마킹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팀하고 요 두 팀이 같은 조입니다. 근데 독일이 지금 3무인가요? 2무인가요? 근데 잉글랜드와도 비기고 이탈리아하고도 비겼습니다. 근데 헝가리 오면 이제 네 번째겠죠. 한 번, 두 번, 네 번째죠. 근데 요 경기를 보니까 해외 배당은 뭐 물론 독일이 충분히 우리나라 배당도 그렇고 충분히 있습니다. 이 두 경기가 1대1이었죠. 네덜란드 요거는 이제 전승 경기니까. 근데 이탈리아한테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까지는 뭐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독일이 이길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마킹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8입니다. 뭐 이 정도 마킹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헝가리가 굉장히 이번 경기에 집중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마킹을 넣으면 안정적인 마킹이 되긴 되겠죠. 이게 안 나오고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대충 이렇게 나오면 체코가 이기지 않는 이상은 뭐 6,000명, 7,000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6,000명, 7,000명 나와도 내가 1등 하면 됩니다. 내가 1등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경기를 내가 분석을 통해서 다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등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1등이 금액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축구 승부패는 한 경기 한 경기 토탈 14경기를 내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든 내가 이 경기를 다 맞췄다.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 당첨돼서 100만 원이 됐든 뭐 1,000만이 됐든 뭐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기, 일본 경기 이래 합쳐서 보통 보면 그런 경기들이 이월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경기들을 보통 보면 뭐 8,000원을 배팅을 했든 뭐 96,000원짜리를 배팅을 했든 보통 분들이 보통 보면 3개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틀립니다. 그건 전 국민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꼴찌 4등 금액이 뭐 거의 한 30만 원대였습니다. 얼마 제가 29회차 때. 그 말은 고액 배팅 하시는 분들도 4개, 5개를 다 틀렸다 이 말이겠죠. 그만큼 한 경기 분석도 분석이지만 복식을 가실 때 지난 경기 복식을 가실 때 애매한 부분이 많았죠. 이제 예를 들자면 불가리아가 홈이니까 이런데 무패. 예를 들어서 스페인 이런 거 틀릴 수 있고 예를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가야 돼. 저는 뭐 갔지만 패를 단통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게 단통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도 승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이런 데 또 깔아야 되고 이렇게 이 위에 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이라도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합니다. 4개, 3개, 4개 정도는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킹입니다. 이 마킹이. 그래서 이런 39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생각을 중입니다.
요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독일을 넣으시든 안 넣으시든 그거는 이제 하시고, 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4-8이겠죠. 저도 한 이 정도 근처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가 스페인이 개인 기술로 경기 자체를 지배를 한다면 저번 같은 경기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 이런 경기 빼도 됩니다. 그러면 3위가 되겠죠. 3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축구는 변수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고 퇴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고 있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퇴장을 당하고도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명 퇴장 당해도 뭐 수비를 많이 해버리겠죠. 해버리면 수비를 차라리 더 하면 경기가 굳어지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기가 패가 나오려면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그런 변수가 생겨야 패가 되겠죠. 근데 경기력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스페인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수를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런 변수도 지난 경기를 보니까 그런 기습 공격을 하는 팀한테는 충분히 스페인이 그런 축구에서의 태클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당하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그렇고 그런 상대 팀들이 경고 누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토트넘이고 이게 아스날 같으면 그 저번에 같은 아스날과 토트넘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죠. 퇴장이 당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일부러 만든다기보다는 실제로 경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 했고, 그래서 체코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 충분히 선취점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펜은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식을 자기 여유에 맞게끔 복식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것도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열심히 한다면 이런 마킹이 나오겠죠. 그러면 3,000원입니다. 이런 제가 최소한으로 뺄 수 있는 마킹은 이런 마킹입니다. 다시 이게 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체점이 다시 체코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